여러분, 오늘 하루는 어떠셨습니까? 해가 지고 어둠이 내리고 창밖의 세상은 모두 잠들 준비를 하는데 이상하게 잠이 오지 않는 밤이 있지요. 몸은 분명 고단하여 누웠는데 정신은 오히려 맑아지고 가슴 한구석이 텅 빈 것처럼 서늘할 때가 있습니다. 나이가 든다는 건 어쩌면 잠들지 못하는 밤이 늘어난다는 뜻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긴 밤, 우리는 천장을 바라보며 누구를 떠올립니까? 이미 내 곁을 떠난 사람, 다시는 볼 수 없는 사람, 분명히 장례를 치르고 산에 묻고 내 손으로 유품까지 다 태웠는데 오늘 밤 내 머리맡에 와 앉아 있는 그 사람을 생각합니다. 참 이상하지요. 사람의 목숨은 끊어지면 그만이라는데 왜 그 사람을 향한 내 마음은 끊어지질 않는 걸까요? 몸은 흙으로 돌아갔는데 마음은 왜 아직도 내 방 한구석을 서성이고 있을까요?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우리가 차마 입 밖으로 꺼내지 못했던 몸보다 늦게 죽는 마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장례식장에 가보신 적이 많으시지요? 우리는 보통 3일장을 치릅니다. 3일이면 육신의 이별은 끝이 납니다. 수의를 입히고 관 뚜껑을 닫고 흙을 덮거나 불에 태우면 그걸로 세상에서의 소풍은 끝났다고들 합니다. 그런데 정말 그렇던가요? 장례가 끝났다고 이별도 끝나던가요? 집으로 돌아와 그 사람이 앉던 의자를 보았을 때, 신발장에 남겨진 흙 묻은 신발 한 짝을 보았을 때, 우리는 그때 비로소 알게 됩니다. 아, 장례는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절차일 뿐이구나. 진짜 이별은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다는 것을요. 몸은 시간을 압니다. 심장이 멈춘 시각, 숨이 끊어진 시각. 의사는 사망진단서에 몇 년, 몇 월, 몇 시라고 정확히 적습니다. 몸은 그 시간에 맞춰 멈춥니다. 하지만 마음은 어떻습니까? 마음에는 시계가 없습니다. 마음에는 달력도 없습니다. 몸은 20년 전에 떠났어도 마음은 여전히 그 사람이 살아있던 그날 오후 3시에 멈춰 있기도 합니다. 몸은 이미 늙어 꼬부라진 노인이 되었어도 마음은 여전히 엄마 손을 잡고 장터에 가던 7살 아이로 남아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마음은 죽음을 모릅니다. 아니, 인정하지 않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몸이 떠났다는 사실을 마음이 받아들이기까지는 어쩌면 몸이 살다 간 시간보다 더 긴 세월이 필요한지도 모르겠습니다. 깊은 한숨과 침묵.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혹시 먼저 보낸 배우자가 있으십니까? 아니면 가슴에 묻은 자식이 있으십니까? 혹은 평생을 그리워하다 보낸 부모님이 계십니까? 그분들이 떠난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1년? 10년? 아니면 30년? 그런데 눈을 감으면 어떻습니까? 마치 어제 일 같지 않습니까? 방문을 열면 금방이라도 밥 먹었냐 하고 물어볼 것 같지 않습니까? 이것 보십시오. 기억은 죽음을 모릅니다. 그리움은 세월을 모릅니다. 몸은 썩어 없어졌어도 기억 속에 그 사람은 늙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여전히 생생하게 살아서 나를 보고 웃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이제 그만 잊어라. 산 사람은 살아야지. 세월이 약이다.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건 머리로 하는 말입니다. 머리는 그래, 잊어야지 하는데 가슴은 어떻게 있나 하고 반문합니다. 왜냐하면 마음은 아직 할 말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에게 미처 전하지 못한 말. 미안하다. 고맙다. 사랑한다. 이 짧은 세 마디를 다 하지 못해서 마음은 그 자리를 떠나지 못하고 서성이는 겁니다. 잠시 침묵. 우리 어머니들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자식들은 한동안 밥을 먹다가도 울고 길을 걷다가도 웁니다. 어머니의 육신은 병원에서, 요양원에서,
힘겹게 숨을 몰아쉬다 떠나셨습니다. 그런데 자식의 마음속에 남은 어머니는 어떻습니까? 한겨울에 문풍지 우는 소리만 들려도 우리 아들 춥지 않나 걱정하던 그 마음. 당신은 찬밥을 물에 말아 드시면서도 자식 숟가락에 생선살 올려주던 그 마음. 그 마음이 죽던가요? 아니요. 그 마음은 죽지 않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10년이 지나도 자식은 힘든 일이 생기면 허공에 대고 엄마하고 부릅니다. 그러면 신기하게도 마음속 어딘가에서 대답이 들립니다. 그래, 괜찮다. 다 지나간다. 육신은 떠났지만 자식을 걱정하던 그 마음 덩어리는 그대로 자식 곁에 남아서 수호신처럼 혹은 그림자처럼 머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옛 어른들이 그러셨나 봅니다. 사람은 죽어서도 눈을 못 감는다고. 자식 두고 가는 부모 마음이 어떻게 죽겠습니까? 몸은 땅속으로 들어가도 마음은 자식 집 문지방을 넘지 못하고 서성이는 게 부모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혹시 부모님을 떠나보내고 너무 슬퍼하지 마십시오. 그분들의 몸은 쉬러 가셨지만 당신을 사랑하던 그 마음은 지금 당신의 숨결 속에, 당신의 주름 속에, 당신이 무의식적으로 하는 말버릇 속에 그대로 살아계십니다. 마음이 몸보다 늦게 죽는다는 건 어쩌면 축복일지도 모릅니다. 사랑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증거니까요. 긴 침묵. 하지만 이 늦게 죽는 마음이 아픔이 될 때도 있습니다. 바로 후회라는 놈 때문입니다. 후회는 참 짓궂습니다. 장례식장에는 절대 찾아오지 않다가 모든 절차가 다 끝나고 집에 혼자 덩그러니 남았을 때 그때야 불쑥 찾아옵니다. 그때 왜 그 모진 말을 했을까? 따뜻한 밥 한 끼 더 해먹일걸? 손 한 번 더 잡아줄걸? 평소에는 생각나지도 않던 사소한 일들이 왜 그 사람이 떠나고 나면 그렇게 사무치게 떠오르는지 모르겠습니다. 특히 부부 사이가 그렇습니다. 살아생전에는 그렇게 지지고 볶고 싸웠는데 막상 한 사람이 떠나고 나면 싸웠던 기억은 안 나고 못해준 것만 뾰족한 가시가 되어 가슴을 찌릅니다. 남편이 쓰던 낡은 돋보기 안경을 보면서, 아내가 아끼던 깨진 접시 하나를 보면서 우리는 무너집니다. 물건은 주인보다 더 오래 삽니다. 주인은 갔는데 물건은 남아서 주인을 기다립니다. 그 물건을 볼 때마다 우리의 마음은 다시 그 시간으로 돌아갑니다. 마음은 늘 끝맺지 못한 장면에 머뭅니다. 마지막에 웃으며 헤어졌다면 덜할 텐데 마지막 모습이 고통스러웠거나 마지막 대화가 다툼이었다면 마음은 그 마지막 장면에 닻을 내리고 꼼짝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과거를 다시 삽니다. 그때 내가 화내지 않았더라면, 그때 병원에 조금 더 빨리 모시고 갔더라면. 하지만 여러분, 그건 여러분의 잘못이 아닙니다. 그저 마음이 너무 사랑해서, 너무 안타까워서 스스로를 괴롭히는 것뿐입니다. 마음이 몸보다 늦게 죽는 이유는 아직 용서받지 못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고 아직 용서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잠시 침묵. 어떤 분이 제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30년 전에 죽은 남편이 아직도 밉습니다. 술 먹고 속 썩이던 그 인간이 꿈에 나타나면 아직도 소리를 지릅니다. 그런데 깨고 나면 또 그렇게 보고 싶습니다. 제가 미친 겁니까? 아니요, 미친 게 아닙니다. 지극히 사람다운 겁니다. 미움도 마음이고 그리움도 마음입니다. 몸은 떠났어도 관계는 끝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흔히 죽음이 단절이라고 생각합니다. 툭 하고 끊어지는 끈처럼요. 하지만 겪어보니 어떻습니까? 죽음은 단절이 아니라 변형이더군요. 눈에 보이는 관계에서 보이지 않는 마음의 관계로 바뀌는 것입니다. 손으로 만질 수 있는 사랑에서 가슴으로만 느낄 수 있는 사랑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은 계속 마를 겁니다. 시장 다녀오는 길에 영감, 오늘 고등어가 싱싱하네 하고 혼잣말을 하고 좋은 경치를 보면 우리 엄마가 꽃을 참 좋아했는데 하고 말을 겁니다. 상대방은 대답이 없지만 내 마음속에서는 대답을 합니다. 그래, 사다가 구워 먹어라. 그래, 참 곱구나. 이 대화가 이어지는 한 그 사람은 죽은 게 아닙니다. 내 마음이 그 사람을 놓지 않는 한 그 사람은 내 안에서 영원히 숨을 쉽니다. 아주 긴 침묵. 그러니 여러분, 마음이 늦게 죽는 것을 탓하지 마십시오. 내려놓지 못하는 내 마음을 너무 나무라지 마십시오. 내가 아직도 미련이 많아서 주책이다라고 하지 마십시오. 그건 미련이 아니라 사람이 사람에게 가질 수 있는 가장 깊은 예의입니다. 어떻게 수십 년을 살 맞대고 산 사람을 하루아침에 잊겠습니까? 어떻게 내 배 아파 낳은 자식을, 내 가슴에 묻은 자식을 계절이 바뀌었다고 잊겠습니까? 몸은 자연의 섭리라 어쩔 수 없이 보냈지만 마음은 내가 주인입니다. 내가 데리고 있고 싶으면 데리고 있는 것이고 내가 기억하고 싶으면 기억하는 것입니다. 다만 한 가지만 기억해 주십시오. 그 마음이 당신을 너무 아프게 하지는 말아야 합니다. 떠난 사람은 남은 사람이 아파하는 것을 원치 않을 테니까요. 마음이 몸보다 늦게 죽는 건 슬퍼하라고 그런 게 아니라 충분히 배웅하라고 그런 것입니다. 장례식장에서는 경황이 없어 못했던 배웅, 울느라 정신없어 못했던 인사, 그 긴 이별의 시간을 마음이 대신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천천히 보내주십시오. 서두르지 마십시오. 오늘 밤 생각나면 생각나는 대로, 내일 아침 눈물 나면 눈물 나는 대로 그렇게 마음이 하는 일을 지켜봐 주십시오. 마무리 단계로 진입하며 톤을 더 낮춤. 이제 밤이 깊었습니다. 혹시 지금 이 순간에도 떠난 누군가가 사무치게 그리우신가요? 그렇다면 그냥 그리워하십시오. 억지로 잊으려 하면 더 선명해지는 게 마음입니다. 차라리 조용히 말을 거십시오. 잘 지내느냐고. 나는 아직 내가 그립다고. 그 사람이 듣지 못할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다 듣고 있습니다. 마음과 마음 사이에는 거리가 없으니까요. 몸은 흙으로, 바람으로 흩어졌지만 당신을 향했던 그 사람의 마음은 지금 당신의 그리움 속에 따리를 틀고 있습니다. 우리는 언젠가 모두 떠납니다. 나도 떠나고 당신도 떠납니다. 하지만 이것 하나만은 분명합니다. 내가 떠난 뒤에도 누군가의 마음 속에서 나는 한동안 더 살다 갈 것입니다. 그러니 늦게 죽는 마음을 너무 슬퍼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우리가 서로를 뜨겁게 사랑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이니까요. 부디 오늘 밤은 그리운 얼굴들을 마음껏 만나시고 아프지 않은 꿈을 꾸시길 바랍니다. 마음은 아직 할 말이 남아 있습니다. 이어서 들려드릴까 합니다. 우리는 아직도 무엇을 붙잡고 사는가? 창밖이 어둑어둑해집니다. 하루 종일 세상을 비추던 해도 이제 제 할 일을 다하고 서산 너머로 몸을 누이는 시간입니다. 우리네 인생도 꼭 이 저녁 무렵 같다는 생각을 요즘 들어 자주 하게 됩니다. 참 열심히들 사셨습니다. 눈 뜨면 무언가를 해야 했고 해가 지면 내일 할 일을 걱정하며 그렇게 숨 가쁘게 달려왔습니다. 이제는 좀 쉬어도 될 나이인데 이제는 무거운 짐을 좀 내려놓아도 아무도 뭐라 하지 않을 나이가 되었는데 이상하지요. 몸은 예전 같지 않아 자꾸만 눕고 싶은데 마음은 왜 이리도 여전히 바쁜 걸까요? 방 한구석에 앉아 가만히 눈을 감아보면 몸은 여기 고요히 있는데 마음은 저 저작거리를 헤매는 것처럼 여전히 시끄럽고 분주합니다. 무엇이 우리를 이토록 쉬지 못하게 하는 걸까요? 무엇이 우리 발목을 잡고 여전히 놓아주지 않는 걸까요?
오늘 이 저녁에는 그 바쁜 마음을 잠시 여기 앉혀두고 조용히 한번 물어보려 합니다. 우리는 아직도 무엇을 그렇게 꼭 붙잡고 사는 걸까요? 긴 침묵. 숨을 깊이 내쉰다. 붙잡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른 채 평생을 쥐고 살아온 것들이 있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쥐고 있어서 이제는 내 손의 일부가 되어버린 것들. 그래서 그것이 나를 힘들게 하는 줄도 모르고 그저 습관처럼 쥐고 있는 것들 말입니다. 여러분에게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잠시 멈춤.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역시 자식이지요. 내 배 아파 나아 진자리 마른 자리 가라니며 키운 내 새끼들. 그 아이들이 다 자라서 이제는 나보다 키도 크고 아는 것도 많고 흰머리도 제법 희끗희끗한 중년이 되었습니다. 머리로는 압니다. 이제 다 컸으니 제 인생 제가 알아서 살겠지. 내가 걱정한다고 해결될 일도 아니지. 수십 번, 수백 번 되뇌어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참 마음대로 되던가요? 자식이 40이 넘고 50이 넘어도 부모 눈에는 여전히 물가에 내놓은 어린아이 같습니다. 찬바람이 불면 감기는 안 걸렸는지 걱정이고 경기가 안 좋다는 뉴스를 보면 우리 아이 회사는 괜찮은지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혹시 자식 부부 사이에 무슨 문제라도 생기면 그게 다 내 탓인 것만 같아서 밤잠을 설치기도 하지요. 우리는 그것을 사랑이라고 불렀습니다. 네, 사랑 맞습니다. 세상 그 어떤 것보다 깊고 질긴 사랑이지요. 하지만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사랑이라는 이름 뒤에 불안이라는 놈이 숨어 있지는 않던가요? 내가 안 보면 불안해서, 내가 챙기지 않으면 뭔가 잘못될 것 같아서, 그래서 우리는 다 큰 자식의 인생을 아직도 내 품에서 놓아주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몸은 이미 떠나보냈는데 마음은 여전히 그 아이의 방문 앞을 서성이고 있습니다. 놓지 못한 것은 사라지지 않고 우리 마음 안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것이 걱정이든 애착이든 혹은 죄책감이든 말입니다. 긴 침묵. 찻잔을 들어 천천히 한 모금 마시는 소리. 또 무엇을 붙잡고 계신가요? 혹시 곁에 있는 사람, 혹은 먼저 떠난 사람에 대한 마음일까요? 평생을 살 맞대고 살아온 배우자. 이제는 서로 볼 꼴 못 볼 꼴 다 보고 미운 정 고운 정 다 들어버린 그 사람. 때로는 그 사람이 너무 밉고 원망스러워서 가슴에 돌덩이를 얹은 것처럼 답답할 때도 있었지요.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어서 하며 한탄하던 밤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미움도 그 원망도 결국은 그 사람을 향한 내 마음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증거가 아닐까요? 미워하는 마음도 힘이 있어야 하는 법입니다. 우리는 어쩌면 그 미움이라는 끈이라도 붙잡고 이 관계를 이어가고 있는 건지도 모릅니다. 반대로 먼저 떠난 사람을 가슴에 묻고 사시는 분들도 계시지요. 장례를 치르고 산소에 다녀오고 몇 번의 계절이 바뀌었는데도 여전히 문득문득 방문을 열면 그 사람이 앉아 있을 것 같고 밥상을 대하면 목이 메어오지는 않으신가요? 그리움이지요. 어떻게 그 세월을 다 잊겠습니까? 하지만 때로는 그 그리움이, 그 미안함이 너무 깊고 무거워서 지금 내 앞에 놓인 남은 삶을 짓누르고 있지는 않은지 조용히 돌아보게 됩니다. 떠난 사람은 이미 저강을 건넜는데 내 마음은 아직도 이쪽 강가에 서서 하염없이 저편을 바라보고만 있는 것은 아닌지. 삶은 앞으로 가고 싶은데 마음이 자꾸만 뒤에 머물러 있습니다. 아주 긴 침묵. 창밖을 바라보는 시선이 느껴지는 여백. 우리가 이 나이가 되도록 가장 끈질기게 붙잡고 있는 것 중 하나는 바로 지나간 시간에 대한 미련일 겁니다. 노인정이든 경로당이든 모여서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결국 끝은 옛날 이야기입니다.
내가 젊었을 때는으로 시작해서 그때 내가 그 땅을 샀어야 했는데, 그때 내가 그 사람을 잡았어야 했는데 하는 후회로 끝을 맺곤 하지요. 이미 수십 년 전에 끝난 일인데, 이미 되돌릴 수 없는 선택인데, 우리는 오늘 밤에도 그 낡은 필름을 꺼내어 마음속 영사기에 다시 돌려봅니다. 만약에 하면서 말입니다. 왜 우리는 지나간 시간을 그토록 놓아주지 못하는 걸까요? 어쩌면 지금의 내 모습이 내가 꿈꾸었던 그 모습이 아니어서, 그래서 자꾸만 가지 않은 길을 기웃거리는 건 아닐까요? 후회는 참 이상한 놈입니다. 붙잡으면 붙잡을수록 더 선명해지고, 곱씹으면 곱씹을수록 더 쓰라립니다. 이미 흘러가 버린 강물에 대고 왜 그리로 흘러갔느냐고 따져 묻는 것과 같지요. 그런데도 우리는 그 부질없는 짓을 멈추지 못합니다. 아직 내 마음이 그때의 나를, 그때의 선택을 용서하지 못했기 때문일까요? 긴 호흡, 깊은 숨을 내쉰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참 오랫동안 입고 있었던 옷이 있습니다. 가장이라는 무거운 옷, 어머니라는 희생의 옷, 책임자라는 갑옷 같은 옷들. 평생을 그 옷을 입고 비바람을 막아내며 살았습니다. 그 옷이 내 살갗인 줄 알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은퇴도 하고 자식들도 다 출가시키고 더 이상 그 무거운 옷을 입고 있지 않아도 되는데, 왜 우리는 여전히 어깨에 잔뜩 힘이 들어가 있는 걸까요? 왜 여전히 내가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걸까요? 내가 며칠 알아누워도 집안은 그럭저럭 굴러가고, 내가 없어도 세상은 아무 일 없다는 듯 잘 돌아가는데, 그 사실을 인정하기가 왜 이리도 서운하고 두려운 걸까요? 어쩌면 우리는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순간 내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어버릴까봐, 그게 두려워서 다 낡아버린 그 책임감이라는 옷자락을 여전히 꽉 움켜쥐고 있는 건 아닐까요? 침묵, 찻잔을 만지작거리는 소리. 여러분, 제가 오늘 너무 무거운 이야기만 늘어놓았나요? 저도 잘 안 됩니다. 말은 이렇게 하면서도 돌아서면 또 자식 걱정에 전화를 들었다 놓았다 하고, 밤이면 지나간 일들을 후회하며 뒤척이곤 합니다. 그게 사람 사는 모습이겠지요. 그게 늙어가는 과정이겠지요. 하지만 오늘 이 조용한 저녁에 한 번쯤은 나 자신에게 진지하게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내가 지금 붙잡고 있는 이것이 정말 내게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그냥 습관처럼 두려움 때문에 놓지 못하고 있는 것인지. 내려놓는다는 것은 버리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잊어버리는 것도 아니라고 합니다. 그저 더 이상 거기에 매달리지 않는 것입니다. 꽉 쥐고 있던 손에 힘을 조금 빼는 것입니다. 강물이 흘러가도록 내버려 두는 것처럼 내 마음도 그냥 흘러가게 두는 것입니다. 자식은 자식의 인생을 살아가게 두고, 떠난 사람은 떠난 사람의 길을 가게 두고, 지나간 시간은 지나간 시간 속에 머물게 두는 것. 그렇게 내 마음에서 먼저 떠나보내야 비로소 내 남은 삶이 그 뒤를 따라올 수 있다고 합니다. 마음이 먼저 가벼워져야 우리네 남은 발걸음도 조금은 가벼워지지 않겠습니까? 마무리 단계로 진입. 목소리는 더욱 낮고 부드러워진다. 배경음악도 아주 희미해진다. 쉽지는 않을 겁니다. 평생을 해온 마음의 습관을 하루아침에 바꾸는 게 어찌 쉽겠습니까? 억지로 놓으려고 애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억지로 잊으려고 노력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냥 오늘 밤에는 조용히 눈을 감고 내 마음속을 한번 들여다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내 마음의 방에 무엇이 그렇게 가득 차 있는지, 무엇이 그렇게 나를 붙들고 늘어지는지 그저 가만히 바라보는 것.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질문을 품고 사는 것 자체가 어쩌면 이미 하나의 내려놓음일지도 모릅니다. 이제 밤이 깊었습니다. 부디 오늘 밤은
여러분의 무거운 마음들이 조금은 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 아침 다시 눈을 뜨면 거울 속에 비친 나 자신에게 다시 한번 조용히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아직도 무엇을 붙잡고 사는가?